오늘 하는 파트는 1학년 때 했었어. 운동량, 충격량 관계는 1학년 때 우리가 배웠고요.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여기서 쓰는 건 우리가 이게 왜 나왔냐면, 처음에 뉴턴이 F는 MA를 했었지. F 알짜임은 MA. 뉴턴이 이제 요건 했었고, 근데 우리 가속도의 뜻이 뭐였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였어. 속도 변화가 이게 처음 빼기 나중인가 나중 빼기 처음인가. 그래서 이게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양변에 t를 곱하면 좌변은 t 곱하기 r자임이 되죠. t 곱하기 f r자임은, 그래서 우변은 mv 나중 빼기 mv 처음이 돼요. 그래서 요 운동량 mv라는 걸 뭔가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자. 그래서 mv 요거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이게 방향은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같겠죠. 그리고 단위끼리 그냥 곱하면 돼.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끼리 이렇게 곱하면 그냥 요 운동량의 단위가 돼요. 왼쪽에 힘 곱하기 시간, 요거를 그냥 우리가 힘 곱하기 시간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자. FT라고 하자. 힘 곱하기 시간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할 거고, 요거는 이제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의 방향, 힘의 방향과, 그리고 F는 또 MA니까 요거는 가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힘의 방향, 가속도 방향과 같다. 또 이때 힘의 단위가 우리가 뉴턴이고, 힘을 1시간, 2시간 주는 것보다 짧게 초 단위로 줄 테니까 뉴턴 곱하기 시간, 세컨드가 보통 우리가 충격량의 단위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퀄이라는 뜻은 이 왼쪽에 뉴턴 곱하기 시간의 단위와 오른쪽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단위가 같아. 이퀄이라 단위가 요게 같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도 뉴턴 세컨드 요거도 쓰고, 운동량의 단위인 요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충격량의 단위이기도 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요 두 개 단위가 같은 거야. 해서 이제 그냥 공식이 그냥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F 곱하기 T를 충격량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나온 거잖아. 충격량은 요거 다시 쓸게요. 충격량은 F 곱하기 T, F R자인 곱하기 T. F R자인 T 곱하기 T인데 그것은 MV 나중 빼기 MV 처음. 우리가 MV를 운동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P 운동량의 나중 빼기 P 처음. 그래서 우리가 나중 빼기 처음이 요거 변화량이잖아. 델타 P 라고 우리가 쓸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을 다 우리가 다 이제 외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요 노란 색깔의 식이 있죠.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이거 식을 넘겨. 그래서 처음 운동량 플러스 I는 나중 운동량이 된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 P 처음 플러스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이 된다. 물체에 t초 동안에 R자임이 작용하면 충격을 주는 거야. 충격을 주면은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라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충격을 주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노란 색깔이 그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 F 곱하기 T, 요거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FT 그래프의 밑넓이를 계산하면 우리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 고1 때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그래서 I가 FT인데, 같은 충격을 받아도 우리가 시간이 길면 힘이 작아지죠. 그래서 요건 고1 때 봤을 거야.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우리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충격 흡수 장치나 에어백이나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같아도 시간이 t1이 짧고 t2가 길면 이 f1이 f2보다 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수식을 넣어서 연습하는, 계산하는 연습을 할 건데, 공식 먼저 쓰고 i는 f 곱하기 t는 델타 p다. 즉 p 나중 빼기 p 처음이다. 요거를 계속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부호를 생각을 해야 돼.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위 앞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처음이 오른쪽 10이고 나중에 오른쪽 30이래. 그럼 오른쪽은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량을 따지기가 쉬워지는 거지. 처음에 플러스 10이 나중에 플러스 30이 됐어. 그럼 얼마 변한 거야? 플러스 20으로 운동량이 변했다. 이게 우리가 요거를 델타 P, 운동량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5 곱하기 시간이래. 5초 동안이래. 그래서 5 곱하기 F, 그래서 5F니까 5F가 20이니까 F는 4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플러스 10이 왼쪽 10이 됐으면 요거 변화 몇이야? 얼마 변했어? 마이너스 20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래서 플러스 10이 나중에 마이너스 10 됐으면 마이너스 20이 변한 거고요. 그게 운동량의 변화이고, 그게 F 곱하기 T니까. 그래서 5F가 마이너스 20, F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부호를 꼭 써야 돼요.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45가 됐어. 얼마 변했어? 플러스 55가 됐죠.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 55는 5 곱하기 F니까 F는 플러스 11. 왼쪽 30이 왼쪽 15가 됐어. 그럼 얼마 변한 거야? 모르겠네. 여기 대입해 볼게.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15 빼기 처음 빼기 30 하면 요거는 우리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15가 변화량이야. 그리고 5초니까 이게 5 곱하기 F, F는 플러스 3. 그리고 이렇게 그냥 운동량의 변화를 알면은 우리가 충격량을 구해서, 즉 충격력 F 곱하기 T로 F를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이제 F와 T를 주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와 속력을 구할 수 있어.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를 알 때 F와 T를 구하는 거고, F를 구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F와 T를 알 때 이제 운동량, 즉 속력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복습이 열심히 돼 있어서 좀 공부를 열심히 잘 했으면 2kg 물체에 힘이 10N으로 4초 작용했을 때, 처음에 정지일 때, 처음에 속력이 정지, 이때 문제를 우리가 등가속도로 풀 수 있어. 그리고 충격량으로도 풀 수 있어. 그래서 해볼게. 등가속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R자임은 F는 MA를 쓰죠. 공식 먼저 쓸게. F는 MA. 이 공식을 쓸 건데, 우리가 힘이 뭐야? 10이죠. 이것이 질량이 뭐야? 2 곱하기 A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5인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에서 V는 V0 플러스 AT 그러니까 V는 V0 처음에 속도 0이니까 V0 0 플러스 OT가 되죠. 그래서 4초일 때 시간은 V는 20이 돼요. 이렇게 등가속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운동량 충격량을 안다면 공식 먼저 쓰면 I는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P 나중 빼기 P 처음 쓸 건데 먼저 충격이 얼마야? F 곱하기 T 해서 I가 40인 거 알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운동량 빼기 처음에 운동량이야. 처음에 운동량은 정지니까 이게 0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겠죠. 2 곱하기 나중 속도. 그러면 40이 2 곱하기 나중 속도네. 그럼 V가 뭐가 나와? 나중 속도는 20이야. 그래서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뉴턴 운동 방식 형식 F는 ma에서 나왔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어. 이것도 해볼게. 거꾸로 4kg 물체에 5초 동안 힘 주니까 오른쪽 10 가던 게 왼쪽 20으로 가게 됐대. 힘을 구하세요. 하면은 F를 몰라. 그쵸?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5초 동안 오른쪽 10 가던 게 왼쪽 10이 됐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죠. 그래서 5초 동안에 속도가 10 가던 게 왼쪽 20 됐어. 그럼 속도가 얼마 변했어? 오른쪽 10 가던 게 왼쪽 20 됐으면 마이너스 30이겠죠. 속도의 변화는 마이너스 30이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6인 거 알게 돼요. 그럼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이 4 곱하기 가속도 요거니까 마이너스 24. 요거를 충격량으로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충격량은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다. 그래서 바로 해보자.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왼쪽으로 20으로 간대. 그러면은 이게 왼쪽이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20이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오른쪽 11에 그럼 처음의 속도는 이건 플러스 10이겠죠. 나중에 속도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을 할 때 나중에 운동량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속도 곱하면 마이너스 80. 나중 빼기 처음. 처음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플러스 40.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빼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5초니까 F 곱하기 5F겠죠. F 곱하기 T 할 때 시간이 5초니까 5F가 나올 거야. 그래서 똑같이 힘이 마이너스 24N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한다면 둘 다로도 풀 수 있고요.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게 등가속도가 아니야. 힘이 일정하지 않죠. 힘이 변해. 그러니까 등가속도로 못 써. 등가속도 불가.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I는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다. 여기서 바로 쓰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2로 간대. 그럼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플러스 2의 속도라고 해야겠지. 그리고 나중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 빼기 처음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운동량이 뭐가 돼? 나중에 운동량은 나중 속도 모르고 질량이 5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5 V 나중이겠죠.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5 곱하기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0이겠죠. 그리고 우변은 했고, 이제 좌변은 ft 요거는 이제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야 돼. 가로가 10, 세로가 30.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해서 15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충격을 얼마 받았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속도를 V라고 하면 5 곱하기 V가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10. 그걸 빼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V 나중이 16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의 속도가 이제 3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 하면 이거 공식 적용하고 수학 쓰는 게 약간 헷갈리는데, 연습하면 계속 똑같은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연습 문제 1, 2, 3, 4, 5, 6, 7, 8번을 풀어보면 여기 아마 좀 감이 잡힐 수도 있어. 그리고 연습 문제는 좀 이따 풀고 이론 먼저 다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F는 MA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운동량, 충격량을 결국 왜 했냐, 이거 왜 도입했냐 하면은 충돌할 때 아주 유용한 특징을 발견을 해서 그래. 그래서 이거 운동량, 충격량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힘이 일정하지 않아서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못 쓸 때, F가 변해서 F는 MA를 못 쓸 때, 그때 우리가 이걸 쓸 거야. 또 두 번째, 충돌할 때, 그때 우리가 중요한 운동량과 관련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요 위에서는 그냥 평범한 요거 운동량과 충격량을 도입하게 된 그러한 공식, 그 정의, 공식 이런 걸 했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을 알아낼 건데, 우리가 작용 반작용 이건 알고 있죠. 내가 A가 B를 밀 때 B도 A를 동시에 같은 크기 힘으로 밀고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이게 작용 반작용을 알고 있고, A가 B에 작용하고 B가 A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은 반대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 반작용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특이한 게 충돌할 때 여기서 그거를 쓸 수 있어. A가 B에게 이제 MA, VA의 속력, MB, VB. 그래서 질량과 속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보다가 A가 B랑 이렇게 박으면 내가 너를 책상 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 A가 B를 때리는 거잖아. 그래서 A가 B를 때리니까 A가 A 물체는 B를 이제 때려요. 그리고 B는 A를 때려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A는 B에게서 힘을 받는 거야. FBA를. B는 A에게서 힘을 받는 거야. FAB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가 B에게 받았어. B는 A에게 이렇게 받았어. 그리고 그 서로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의 반대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서로가 힘을 받고 서로가 똑같은 힘으로 때리고 그럼 서로가 똑같은 힘으로 힘의 크기를 받고 근데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야. 그쵸? 그래서 빨리 가던 A는 B를 박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뒤로 충격을 받아서 A는 속도가 느려지고 느리게 가던 B는 A가 나를 쳐 박았어. 그러면은 나는 더 빨라져. 그래서 A의 속력이 느려졌고 B의 속력이 빨라진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면은 A는 처음에 이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A가 받은 힘은 요거야. 이거 가지고 한번 써보면 그리고 둘이 충돌하는 시간이 같겠죠. 그래서 A는 B랑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이제 충돌할 테니까 그러니까 A가 받은 걸 쓰면요. 나중 빼기 처음은 A가 받은 충격량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A가 받은 힘이 요거니까 힘 곱하기 T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MAVA 프라임 빼기 처음 운동량 MAVA 라고 쓸 수 있겠죠. B를 보면 B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B가 받은 충격량이다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받은 힘은 FAB 곱하기 T 이거는 나중 운동량 MBVB 프라임 빼기 처음 운동량 MBVB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요거를 적용을 하면 FAB 곱하기 T가 마이너스 FBA 곱하기 T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하면
그냥 요거가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는 좌변이죠.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네. 그쵸? 잠깐만. 눈이 안 보이네. 이게 BA다. 요게 일로 갔죠? 그래서 요게 일로 갔고요. FAB 곱하기 T는 요거니까 그대로 가고, 요 오른쪽 FBA 곱하기 T가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겠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같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 프라임이 뒤로 갔고, 그리고 뒤에 있던 AA 그냥 있는 게 앞으로 갔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식을 해서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된 거야. 결론이 이렇게 됐고,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보자. 그래서 이쪽을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를 넘기고 마이너스를 다 넘겨. 그러면은 우변이 어떻게 돼? MAVA 플러스 MBVB는 좌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다 넘기면 MBVB 프라임 플러스 MAVA 프라임,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씨, 문자 너무 많아. 뭔 소리야, 젠장. 하고 보면은, 자, 결론. 이 유도는 뉴턴이 잘했다고. 유도는 뉴턴이 잘했고요. 우리는 일단 이 공식 외운 다음에 그냥 문제만 일단 풀면 되잖아. 자, 유도는 뉴턴이 잘했어. 이건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식이 뭐냐면 MAVA. 이게 뭐냐면 여기죠. 처음에 갖고 있는 A의 운동량, MBVB가 뭐야? 처음에 갖고 있는 B의 운동량인 거고, 우변에 있는 건 뭐야? 우변에 있는 건 뭐야? MAVA 프라임은 나중에 있는 A의 운동량인 거고, 그리고 우변에 있는 MBVB 프라임은 뭐야? 나중에 있는 B의 운동량인 거고. 그래서 충돌 전에 A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B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충돌 전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이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론을 외우면 돼. 그래서 이 운동량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충돌할 때 충돌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량이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증명을 한 거야.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A의 충돌전 운동량과 지금 두 물체가 충돌하겠죠? 그리고 B의 충돌전 운동량이 합하면 A의 충돌 후 운동량과 B의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래서 충돌 전후 운동량이 다 더하면 똑같아요. 충돌 전 모든 운동량 다 더한 거랑 충돌 후 모든 운동량 다 더한 게 똑같아.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넘겨봐. 그럼 0은 넘기면 후 빼기 전이죠. 후 빼기 전. 0은 PA 후 빼기 PA 전. 또 0은 B 후 빼기 B 전.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그래서 0은 뭐가 되냐면 다 넘기면은 이제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 플러스 B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아요. 공식이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프네. 충돌하는 과정에서 A와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F는 둘이 받는 힘의 크기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다 같은 시간 동안 서로가 받는 충격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요거를 또 다 넘기면 A가 받은 충격량 플러스 B가 받은 충격량이 0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공식만 보면 지금 상당히 지금 정신이 아득해.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여러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후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 그리고 또는 충돌하는 경우나 또는 하나의 물체가 여러 물체로 쪼개질 때, 물체가 쪼개져서 여러 파편으로 이제 나뉠 때, 그때도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충돌 전후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쪼개기 전후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볼게. 아씨, 뭔 소리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요. 충돌 전후. 그래서 결론. 충돌하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 충돌 전후 운동량이 같다. 운동량이 같다. 전후 운동량 같다. 충돌 전후 운동량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과 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몇이죠? A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리고 오른쪽 가는 거 우리가 다 플러스라고 하기로 했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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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뭐야? 플러스 12요.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몇이야? 플러스 6이요. 그쵸?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B의 운동량은 몇이야? 플러스 2요. 그리고 B는 요게 뭐죠? 질량 곱하기 속도 2V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충돌할 때는 뭐라고? 그래서 요게 전에 총 운동량의 합은 14잖아. 그게 나중에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된대. 6 플러스 2V로 같대. 그럼 이거 뭐가 나오죠? V가 8이니 V가 그럼 4요. 그래서 V 속도는 4다. D가 틀렸고. 그리고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 A는 플러스 12였다가 플러스 6으로 운동량이 됐죠. 운동량의 변화는 몇이야? A가 운동량의 변화는 몇이야? A의 운동량의 변화는 이거는 마이너스 6 됐네. 그쵸? B는 이게 4니까 이게 8이죠. 이게 이제 플러스 4 넣으면 이게 플러스 8이잖아. 그쵸? B의 운동량은 이거는 이제 2에서 8이 된 거니까 플러스 6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기억이 맞죠? 그리고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 어떻게 알지? 하면은 요 우리 처음에 계속 썼던 거 A는 FT는 운동량 변화와 같다. 그래서 요걸 통해 알 수 있어.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A가 받은 충격량인 걸 알 수 있고, B의 운동량은 2였다가 8이 됐으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는 플러스 6이고, 즉 이것은 B의 충격량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리고 둘의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이고,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기억 니은이 답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거. 그래서 여기 위에 같이 써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 지금 숫자로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A가 충돌 전 운동량과 B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A의 충돌 후 운동량과 B의 충돌 후 운동량과 같다. 이렇게 지금 쓴 거야. 그리고 A의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6이고 B의 운동량의 변화는 플러스 6인데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 식이 여기 써 있는 거고.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운동량과 B가 받은 운동량은 충격량은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6, B가 받은 충격량 플러스 6. 둘의 부호가 같고 이제 마이너스만 차이가 나죠. 크기는 같고 말이 안 나오네. 크기가 같고 부호가 마이너스야. 두 개 더하면 0이야.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요걸 이제 숫자로 보니까 요 복잡한 수식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제 뒤에 많은 문제를 그냥 풀어봐야 돼. 여기는 이론이 큰 내용이 없어. 중요한 건 많은 문제를 푸는 거야.